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 시간 공론화위가 발표한 종합 검토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선거 혹은 대선 이후에 행정통합 재추진 가능성을 전망해보고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공론화 활동이 사실상 잠정 중단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 핵심 내용부터 다시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9일 날 사실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예. 그 공론화위가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실 이제 뭐 중장기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는 시도민 의견들이 60%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공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내년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약이나 의제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물론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었지만은 사실 재추진을 위해서는 재추진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처음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가 아니고 추진위원회였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상당히 있었고, 당초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역시나 시도민들의 공감대, 시도민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다라는 어떤 그런 냉정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대구시와 경북의 입장은요, 행정통합이 무산이 아니라 유보에 가깝다는 뜻을 보였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통합이 해답이라면 지금까지와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통합의 목적은 자치분권, 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는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쵸. 전 강력 자치단체가 겪는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 경북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주기가 어렵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경제자유국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사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못 사는 거는 대구 경북만 못 사는 게 아니고 전라 호남 강원도 다 못 살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자치분권이 돼야 돼요. 통합을 해도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대구 경북만을 위해서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겨주고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으로 옮겨주고, 즉 권한과 책임을 이양을 해줘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예요. 사실 이 여건이 마련이 되면은 통합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거꾸로 우리만 이렇게 못 사니까 잘 해달라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또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키는데 국회의원님들이 대구 경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국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우리만의 아집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제는 통합을 좀 뒤로 하고 정말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래서 부산 부울경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강원도 충청도 모든 강력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이거 지방분권 해결해야 된다. 지방분권이 없으면 결국은 지방소멸로 간다.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씩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공론화위의 종합검토 의견서 보고회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유지하려면 가칭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행정통합과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대구 경북
경북특별광역시는 행정통합, 1대1 통합이죠. 이런 방식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구 경북특별자치도 형식이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대구 경북특별광역시 형태는 사실 경북도와 그 대구시가 이제 대등한 기구 관계 속에서 1대1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초강력 단체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있는 8개 구군, 대구의 8개 구군과 23개 시군, 경북도 23개 시군을 하나로 획일적으로 이제 그 연합하는 통합하는 31개 시군구 형태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구광역시의 어떤 행정은 그 부시장급을 그 설치해서 이제 예. 별도의 어떤 그런 내부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구군 대구에 있는 구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라지지 않고 이제 행정 조직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발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변화를 최소화하는 네, 거군요. 최소화하죠. 예. 하지만 이르기 위해서는 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분권법 이런 어떤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후속 어떤 법률적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뭐 당초에도 뭐 어떤 이런 부분은 빚었지만 이제 마지막 보고에서도 제시했던 대구 경북 특별자치단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1대1 통합과 달리 사실 대구와 경북도를 초강력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사실 대구를 특례시로 두는 거거든요. 대구를 특례시로 두게 되면은 대구의 구군 8개 구군이 사실 그 기능이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 뭐 자치단체, 기초단체라든지 기초의회 이런 기능들이 사실 사라지는 대구의 광역 특례시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대구 시민들이라든지 행정 조직이 이제 벗어나버려서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라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달순군 같은 경우는 위상이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이런 한계점 있고. 근데 문제는 마지막 보고에서 이걸 이제 제시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느슨한 연대의 형식인데 부울경이 부산, 울산, 경남이 이렇게 이제 그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어떤 행정 사무를 연합하는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행정 통합을 위한 법률적인 뒷받침, 뭐 특별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부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범부처 특별팀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속에서도 이런 어떤 행정 조직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행정 통합에 앞서 가지고 대구와 경북이 서로 미리 이제 그 행정통합 채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항공, 항만, 철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먼저 연대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미리 그 통합 기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의 상황을 좀 지켜보든가 아니면 대세를 따르든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다소 성급한 추진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에 올인하다가 어떤 일을 겪었느냐면은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가덕도에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통합도 하지도 못하고 공항은 뺏겨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제도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행정협의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두 자치단체 간에 걸쳐져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를 놔두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자꾸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통합을 많이 주장해요. 중앙집권적인 사고 때문에.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은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하면은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앙집권이 되는 겁니다. 권력과 권한은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되는 겁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 분권을 강조하느냐를 보면은 중앙 집권적인 사고의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중앙 집권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점과 단점을 비추어 봤을 때 그래도 권력이 분산되는 게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기 위한 연구 기간이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요. 700년 동안 한 뿌리에서 살아왔던 것을 다시 분리했다가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통합을 하는데 몇 개월간의 연구를 가지고 이것이 통합이 맞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대구, 경북이 분리될 때 도청을 이전하는데 얼마만큼 수의 과정을 거쳤냐면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런데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통합하는데 2년 만에 다시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리수라고 보는 거죠. 통합을 해야 된다면 충분히 연구하고 대안도 만들어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진정 통합이 대구 상생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비전만 제시하고 오히려 선동하는 모습으로 보여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은 정말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 정말 대구 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히 성급했다고 보시는 네네, 입장이신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계속해서 뭐 추진해 나가겠다, 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대구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률 제정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여기 이제 특별법이죠. 여기에 이제 또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이제 또 뭐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 설치 법안이 이제 연구 중이고 예. 또 조정찬 숭실대 교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이 두 가지가 이제 준비 중인데 우선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이런 어떤 법률안 연구 용역이 납품이 된다고 이제 가정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듯이 전남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다른 지역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요거는 이제 대구 경북뿐 아니고 전국에 이제 뭐 다른 어떤 광역 행정통합 부분도 이제 공이 이제 포함할 수 있는 법안이니까 이런 법안을 우선 올 하반기에 의원 발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광주 전남 통합이라든지 다른 어떤 행정 통합이 삐그덕거리고 사실 추진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 설치 법안, 대구 경북만이 이제 추진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모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가 처음 거론된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분위기인지도 살펴봐야겠죠. 대구 경북과 같이 구체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 건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일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이에요. 부울경은 경제통합입니다. 즉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었어. 그런데 대구 경북은 자구적인 노력 없이 대부분 특별법에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울경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어쩌면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동안에 부울경은 경제통합 주장해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다 뺏겨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특별법 만들지도 못하고 주민투표 통과도 안 되고 결국은 무산이잖아요. 그런데 부울경은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해 신공강이 가덕도로 뺏긴 예. 것 같이 우리는 행정통합 헛발질을 하다가 부울경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는 것을, 즉 대구 경북 스스로가 어떻게 자구 노력을 해가면서 뭔가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특별법이 의지하고 있어요. 대구 경북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행정구역 체제를 강력 행정을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면 이건 국가 전체의 문제예요.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구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대구 경북만을 위한 이러한 문제로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불경의 경제통합에 밀려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짐작했을 겁니다. 예. 너무 성급하고 급하게 목표 정해놓고 달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을 좀 그만두고 불경 이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대구 경북이 진정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 울산, 경남 사례 짚어주셨고 광주, 전남도 참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만약에 지방선거와 대선 이후에 다시 행정통합을 추진하게 된다면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그 시급히 해결돼야 될 부분은 대구 경북 상생이죠. 특히 예. 이제 경북 도청 신도시가 이제 이전되지 5년 만에 다 통합에 대한 설득이 사실 북부 지역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거죠. 예. 특별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정부 부처의 어떤 관심이거든요. 뭐 예. 세종이나 대전, 뭐 전남, 광주, 부울경과 같은 어떤 형태의 광역 행정 추진 분위기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해 가지고 행정 통합에 몰두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서 추진해야 된다. 또 내년 대선이라든지 지방 선거에서 이 부분을 공약으로 채택시키고 의제화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집중해야 될 역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법적 근거 마련하고 중앙정부 관심 모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이 재추진을 하는 데 대해서 두 분 의견은 어떤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청 이전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말만 조금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 도청 이전하는데 30년 동안 수기 과정을 거쳐서 도청을 이전했어요. 그러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경상북도 도청 이전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목적을 달성시키면 결국은 대구 경북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자꾸 딴 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대구 경북이 얼마나 예산과 일적 물적 자원을 낭비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은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허공에 대고 총 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예. 안동시 의회 의원님들 무려 80일 동안 시위를 했어요. 예, 예. 시정에 몰입해서 민생을 챙겨야 될 의원들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도청 앞에 가서 이른 새벽에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손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통합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자구적인 노력을 가지고 상생해 나갈 것인가. 불경의 좋은 사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못 사니까 특별법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치분권, 재정분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강력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중앙정부에 향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이게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것만 되면은 저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부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뭐 지금 잠시 중단돼 있지만은 이 이제 초강력 행정통합은 사실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잖아요. 예. 광주 전역처럼. 그러니까 이게 대구 경북만 따로 할 것이 아니야. 대구 경북도 이제는 불경 사태 상황을 좀 준비하면서 또 다른 어떤 광역 행정통합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서 짚어본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